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도 인덴트 기능을 이용해서 케이스 설계를 할 겁니다. 근데 좀 접근 방법을 좀 다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덴트 기능을 이용해서 형상을 만든 다음에 별도의 바디로 관리를 했죠. 그 다음에 바디 저장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가까이 파일로 또는 어셈블리 파일로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의 바디 내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파트죠. 하나의 파일 내에서 제품으로 보이고 케이스만 보이고 뭐 그리고 표시 상태라는 게 뭔 뜻인지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니까요, 여러분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열릴 겁니다. 이걸 가지고요 쭉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자, 얘를 담을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먼저요, 저는 그 전에 요 상태를 한번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configuration이라고 그럽니다. 설정 상태라 보이는데 지금 기본이 요 상태죠. 요 이름을 좀 바꿔 놓을까요? 속성에서 여기서는 제품 모델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잠시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이 오리지널 가지고 여러분 테스트 할 거니까요, 저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따로 별도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성에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모델 제품 모델링이라고 하겠습니다. 설정명은 설명 뭐 그대로 쓰겠습니다. 코멘트도 그냥 쓰도록 하죠. 오케이 하면 새로운 설정 상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원래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새로운 설정을 하나 더 추가하죠. 설정 추가하셔가지고 여기다가는 케이스 모델링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그대로 복사해서 설명과 코멘트에 넣겠습니다. 이 BOM 어셈블리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체크해 놓도록 하죠.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설정이 하나 더 추가될 겁니다. 자, 얘 누르도록 하죠. 제품이 하나 있고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할 때는. 저는 지금 케이스 모델링을 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이쪽에 오죠. 이 부분을 다 선택을 하고요, Shift 키 누른 채, 처음으로는 클릭하시고 Shift 키 누른 채 마지막 거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마우스 오른쪽 새 폴더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프로덕트.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ABS는 재질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재질을 삭제해야죠. 재질 됐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걸 다 쓸 거 아닙니다. 자, 필요없는 부분을 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억제를 하겠습니다. 이전에서는 어떻게 했죠? 기능 억제를 하지 않고 그냥 쭉 연달아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기능 억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컷선, 컷이랑 돌출 남겨두고요, 컨트롤 키 누른 채 하는 겁니다. 이 부분 필러 처리한 부분 있죠? 패턴, 그리고 나선형, 컷 스윕, 보스 돌출 남겨놓고요, 평면, 컷 돌출 놔두고 볼트, 패턴, 대칭 복사, 여기까지 있죠. 일단 마우스 오른쪽 기능 억제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제품을 좀 단순화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 모델링을 더블 클릭하면 원래대로 이렇게 쭉 보일 겁니다. 자, 케이스 모델링이 더블 클릭, 그러니까 활성화된 상태에서 기능 억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부품을 서로 다른 표시 상태로, 다른 작업 내역 상태로 보이게 하는 기능이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피그레이션입니다. 자, 이 컨피그레이션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걸 이용하시면, 그렇죠, 유사한 제품을 하나의 파일로 관리할 수가 있죠. 아시죠? 자,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못하기가 필요 없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마우스 오른쪽 보시면 피처 설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품 모델링에서는 보이게 하는데 케이스 모델링에서는 기능 억제를 하고 싶습니다. 확인 누르면 쭉 기능 억제가 되겠죠. 여러 개를 잡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피처 설정에서 여러 개가 뜨겠죠. 어떤 설정에서는 어떤 기능을 억제시킬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관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죽여놓죠. 이 상태로 가겠습니다. 자, 윗면에다가 윗면보다는 요 윗면 있죠. 윗면에 스케치 하겠습니다. 면의 수조를 보자. 이제 케이스 설계를 하는 겁니다. 사각형 가지고요. 이렇게 보죠. 중간점이랑 원점이랑 수직 구속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길이는 한 400으로 주죠. 여기 삐져나오는 양이 있죠. 3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폭은 한 125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돌출하죠. 밑으로 오겠습니다. 한 30 정도로 줄까요? 예, 적당하게 여러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40 정도로 하죠. 바디 앞치기 해제해야 됩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필렛 처리하죠. 저는 원형으로 하겠습니다. 모서리 필렛 이렇게요. 한 30 정도로 주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밑에 거 있죠. 필렛 한 10 정도로 줄까요? 밑에 면을 찍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케이스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쪽을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면에서 옵셋 이는 원형으로 땄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탄젠이 선택하면 다 선택이 될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주죠. 안쪽으로 면을 집어넣겠습니다. 오케이 하고요. 그 공면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죠? 분할을 하는 거죠. 피치에서 분할. 나중에 분할 도구 또 배우시게 될 겁니다. 공면 있죠? 공면을 이용해서 선택한 바디, 이 바디를 분할하면 두 개가 생성되겠죠? 자, 안쪽 거, 바깥쪽 거 각각 클릭하셔가지고 두 개의 바디로 나눈 겁니다. 사실은. 이제 총 3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3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저번에 작업했던 내용하고 똑같죠?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덴트 기능을 써보도록 하죠. 인덴트 대상은 요게 되겠죠. 안쪽에 되는 거고요. 제거로 하겠습니다. 컷으로 할 건데 도구는 얘가 되는 거죠. 자, 0.2 정도로 할까요? 0.1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뭐 하면 되죠? 이거 더 이상 필요 없죠? 바디 삭제를 할까요? 어딨나요? 바디 삭제 버전 삭제하겠습니다. 보존은 남기는 겁니다. 예, 삭제 오케이 하면 이렇게 케이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품은 이거고 케이스는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하나의 파일 내에서 여러가지 관리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럼 제품하고 케이스를 한꺼번에 다 나타나게 할 수는 없느냐? 저번 예제처럼.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느냐? 이게. 저번 예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 기능 억제를 했나요? 안 했죠? 기능 억제를 하지 않고 다 살려둔 상태에서 밑에서 편집을 한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위에서 기능 억제를 했기 때문에 기능 억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트리 구조가 영향을 받는 거죠. 부모 자식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이랑 이거랑 케이스랑 동시에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원본을 표시하자니 케이스 얘가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아니, 여기서 제품을 다 표시하려면 이거 기능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기능 억제를 해야 되잖아요. 기능 억제,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케이스가 이상하게 다 되겠죠. 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어떤 원본을 이렇게 하시죠. 저번처럼 그럼 이쯤에서 하나의 바디를 복사해 놓고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바디 이동 복사라는 것도 결국은 위에서 이 내용을 이어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어받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이 위에 부분에서 기능 억제를 해버리면 바디 이동 복사도 특정한 피처 기능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형상이 바뀔 수밖에 없죠. 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맥스라든지 라이노 이런 쓰시는 분들은 이 트리 구조가 서로 연관성을 가진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막 헷갈려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뭐 카티아라든지 솔리드웍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이런 연관관계를 가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솔리드웍스의 연관관계를 끊는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거는 별도의 바디로 만드는, 또 별도의 파일로 저장을 해 놓으시고, 저장해 놓은 파일을 여기다가 불러오는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다른 파트 파일 안에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삽입의 파트 기능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좀 나중에 얘기를 해보죠.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간에 집중하고자 하는 요거는 이겁니다. 이거 설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도 똑같이 바디 이동 복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잡으시고, 일단 하나 복사 똑같은 위치에요. 오케이, 예스. 그 다음에 요 복사한 거 있죠? 요 두 가지를 다시 이동 복사 위로 올려야겠죠? 지금 단계에서 이제 복사할 필요 없죠? 오케이 하시고요. 이 한 번에 회전하고 이동을 동시에 못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회전해 버리면요, 요 위치에서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더 돌려놓을까요? 아니면 이쪽으로 해놓죠. 오케이 하시고요. 다시 한번 두 개를 이쪽으로 옮겨 놓으시면 이제 케이스가 완성이 됐죠. 자, 이름도 좀 바꾸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품 있죠. 여기 오면 이 바디 하나만 남겠죠. 이게 사실은 바디입니다. 이게 바디예요. 바디 뭐 새로 이름 주는 것도 없죠. 그렇지만 제품 케이스 같은 경우는 4개의 바디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디가 4개 있는 겁니다. 이름 좀 바꿔주죠. 요거는 아래쪽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아래쪽 케이스. 요거는 아래쪽 뭐 충진제 이렇게 할까요? 충전제 이렇게 하죠. 자, 요거는요 위쪽 충전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쪽 케이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떻습니까? 이걸 이제 물론 저번 시험처럼 별도의 파일로 이렇게 피처해서요, 어떻습니까? 바디 저장을 이용하셔가지고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재질만 한번 줘보죠. 이미 저번 시간에 만들어 놓은 재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래쪽에는 ABS 주고요, 윗 충전재에다가는 자, 우레탄 폼을 주겠습니다. 위쪽 폼을 주고요. 이 부분은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ABS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케이스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자, 설정을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겠죠. 자, 이 부분도 트리거가 좀 복잡하죠. 마우스 오른쪽 새 폴더 추가하셔가지고 사입할 수 없는 피처가 있답니다. 이게 잘 근데 다 들어오긴 들어오네요 또. 자, 이건 케이스 설계라고 했습니다. 케이스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바디가 4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있죠. 필요 없다 그러면 바디 삭제를 하는 것도 트리를 깔끔하게 만들 수 있겠죠. 끌어다가 여기 갖다 놓을까요? 이게 못 끌어다 오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케이스 있죠. 폴더를 딜리트 키 누르셔가지고 지우시기 바랍니다. 얘 누르면 다시 펼쳐지겠죠? 다시 한번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새 폴더에 추가하겠습니다. 자, 케이스라고 하죠.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제품이 있고요. 그렇죠? 케이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거를, 그렇죠? 지금 더블 클릭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얘는 작게 보이고 또는 얘는 적당히 보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케이스 모델이 또 커지죠.
자, 이런 단점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요, 밑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이 표시 상태라는 게 있죠. 이게 뭘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케이스 모델에서요, 저는 표시 상태 지금 1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2번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름 바꿔보죠. 마우스 오른쪽, 속성 있죠. 저는 빨강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빨강색. 그리고 요 표시 상태를 설정에 링크 있죠. 이걸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OK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제가 페인트 있죠. 차에서 한번 써보죠. 빨간색을 끌어다가 여기다 요 바디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자, 열어놓고 쓸까요? 또 여기도 빨간색 바디 갖다 놓겠습니다. 그럼 이거 빨간색이죠. 그럼 제품 따닥 하시면 여기 될 거고요. 따닥 하면 빨간색이 되겠죠. 그럼 밑에서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표시 상태를 추가해보죠. 이번에는 얘 있죠. 속성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파란색, 청색이라고 할까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바디 있죠. 이 바디 선택하고 여기서 선택 사항에 추가해 볼까요? 그럼 면만 선택이 되죠. 죄송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여기서 청색 들어간 거 있죠. 얘를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딜리트 제거하시고요. 바디 단위로 선택해야겠죠. 충진제 두 개 선택하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표현의 선택 사항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파란색이 된 겁니다. 얘는 빨간색, 얘는 파란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케이스 모델링에 두 개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제품 모델링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자, 제품 모델링도요.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바디 단위로 이렇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성에 들어오셔가지고 표시는 링크 설정. 다른 데서 한번 했다 그러면 이게 꼭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되니까요. 여기는 회색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죠. 그러면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표시 상태가 그대로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색깔이 같이 바뀌게 됩니다. 상당히 괜찮죠, 이것도. 그죠? 그리고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색깔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청색을 할 수도 있고요, 빨간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잉크 꺼졌나요? 청색이 표시가 잘 안되는 것 같네요. 케이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청색 바디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청색 됐죠? 자, 그러면 제품 모델링은 회색인데 다시 예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청색, 빨간색 잘 되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하나의 파일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장난을 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해요? 제품 모델링을 표현할 수도 있고 케이스로 표현할 수도 있고 케이스에 대해서 또 청색, 빨간색, 청색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나는 제품을 저장할 때는 제품으로 표현해 보고 싶을 때는 제품 모델링 누르시면 되는 거고, 케이스로 하고 싶으면 케이스로 하시면 되고, 이 케이스도 어떻습니까? 바디가 4개니까 이거를 바디 저장 기능을 이용해서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고 또 어셈블리 파일을 생성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설계하는데 좀 더 유연성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하죠? 제품 하나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 놓고 또 제품의 그 파일을 복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불러와서 인덴트 기능으로 이렇게 안쪽 만들고, 또 그렇게 만든 파일을 또 불러와서 케이스 만들고, 이런 세 개의 파일을 각각 만들다 보면,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품이 수정되면 이 안쪽 충진제도 다시 한번 해야 되고 케이스도 다시 한번 또 설계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안 좋죠. 그렇지만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바디 저장을 하시면 이 연관성을 가지니까 링크가 성립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쭉 원본만 바꾸면 같이 바뀌게 되는 그런 현상을 발생할 수 있죠. 아시죠?
그러니까 요 제품 모델링을 여기 내용을 수정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케이스도 바뀌게 되고, 그렇죠? 쭉 다 바뀐다. 일종의 나비 효과죠. 쭉 다 바뀌는 겁니다. 나비 효과인지, 예, 캐스케이딩이죠. 뭐 폭포처럼 쭉 흘러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아마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저장을 했습니다. 컨트롤에서 세이브 하나의 파일로 저장을 했어요. 근데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기 하죠. 그러면 파일 열기 하실 때 하단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그 항목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 느린가요? 상당히 늦게 뜹니다. 프로그램을 하도 많이 깔다 보니까. 이거 테스트 파일이죠. 3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설정이 두 개 있는 겁니다. 제품 모델링이 있고 케이스 모델링이 있죠. 저는 제품 케이스 모델링을 열고 싶습니다. 근데 케이스 모델링에 또 색깔이 두 개 있었죠. 빨간색으로 열 거냐 청색으로 열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빨간색으로 열어보죠. 여기 모드라고 보이시죠? 요거는 언제 뜨냐 하면 어셈블리에 뜨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단품 파일일 때는 그렇죠? 간략 해제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열기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열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편리하죠. 또 하나 더 열어볼까요? 열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셈블리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죠. 여기서 여기 test.a 열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어셈블리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뜨는 겁니다. 간략 해제는 모든 트리 구조가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간략이나 대형 어셈블리 모드, 대규모 설계 검토 같은 경우는 대형 어셈블리 부품의 개수가 뭐 500개, 1000개, 10,000개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여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어셈블리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정이 따로 없으니까 기본이고요. 표시 상태로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았죠. 참조는 뭘까요? 여기에 지금 참조하고 있는 파일들이 4개, 5개 있나요? 있었죠. 참조 누르시면 이렇게 이런 파일들을 참조해서 열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름 바꾸실 수도 있고 또는 클릭하셔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파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파일 대체가 아니죠. 자, 이름 바꾸는 것 뿐입니다. 자, 이런 기능들 여기서 어셈블리 파일만 볼 수도 있고 파트 파일만 볼 수도 있고 도면 파일만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거는 뭘까요? 최상의 어셈블리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어셈블리 하시다 보면 어셈블리 한 걸 가지고 또 어셈블리 하고 또 어셈블리 한 걸 가지고 또 어셈블리 하고 그러면 제일 분모가 있겠죠. 그것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셈블리 다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해제하시면 그냥 파일 다 보이는 거죠. 그거 이미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설정이란 컨피규레이션 있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정복하셔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뭐 그 모델링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한번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요 기능 있죠. 이 기능과 이 기능을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 가지고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트리 구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밑에서 수정을 한 거고요. 얘는 어떻습니까? 트리 구조를 억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기능을 써본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